이 그림을 보세요. 뭐가 잘못됐나요? 소방차는 보통 녹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에요. 잘했어요. 자, 이 그림은 어때요? 겨울에는 나비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람들 좀 보세요. 이상한 게 있나요? 이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작은 축구공을 쓰고 있네요. 두 사람이 동시에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 둘은 같은 날에 생일을 축하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둘은 다른 시간대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시간대에서는 이미 다음 날이었죠. 잭 선장은 작은 속임수로 수천 척의 배를 강탈한 악명 높고 무시무시한 해적이었어요. 그 속임수로 모든 나라의 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아무 문제 없이 그걸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어떤 속임수였을까요? 잭 선장은 다양한 나라의 국기들을 갖고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검은 깃발인 해적기를 사용하는 대신 근처에 있는 배에 나라의 국기를 올렸고 그래서 바로 접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불이 났을 때 한 남자가 9층 건물에 있었어요. 그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고 아무 부상도 입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남자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을 때 1층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 좀 보세요. 이 중 한 명은 미래에서 왔어요. 누군지 알아낼 수 있으시겠어요? 주의를 잘 기울여 보세요.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자, 공원에서의 평범한 소풍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들 중 한 명은 시간여행자예요. 누구죠? 팔에 USB 포트가 있는 남자요. 이 파티에는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임무는 그들을 찾는 거예요. 쇠사슬 갑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요. 불쌍해라. 이 금속 안에서 온통 땀 흘리고 있을 게 분명해요. 마크가 지하실에 갇혔어요. 창문은 없었고 문자 조합 잠금 장치가 있는 문만 있었어요. 그에게 아마 힌트가 될 만한 건 구석에서 발견한 쪽지일 거예요. 암호는 뭘까요? 마크가 간신히 지하실에서 빠져나왔어요. 암호는 스마트였어요. 이 수수께끼의 열쇠는 알파벳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P에서 세 글자를 더하면 S, N에서 한 글자를 빼면 M. 이렇게 하면 돼요. 리사는 아침에 일어나 지갑에서 꽤 많은 돈이 없어진 걸 알게 됐어요. 그녀의 남편은 출장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은 그녀의 세 자녀들 중 한 명일 거예요. 17살 된 딸 카렌, 15살인 아들 크리스토퍼 또는 12살 된 아들 데이빗일 거예요. 리사는 아이들에게 전날 저녁에 뭘 하고 있었는지 물었어요. 카렌은 머리가 아파서 저녁을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했어요. 크리스토퍼는 제일 친한 친구 릭과 나이트클럽에 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데이빗은 축구 연습이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리사는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 바로 알아차렸어요. 여러분은요? 크리스토퍼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겨우 15살인데 클럽에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멜라니는 동료인 마리아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멜라니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주인은 아주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녀는 심지어 둘이 먹을 참치도 요리했어요. 멜라니는 물고기를 반으로 자르고 이 둘은 각각 자기 몫을 먹었어요. 얼마 후 마리아가 창백해져 의식을 잃었어요.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심각한 식중독에 걸렸던 거예요. 며칠 후 경찰은 마리아를 독살하려고 한 혐의로 멜라니를 체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한 거죠? 두 여자는 같은 요리를 먹었잖아요. 그 독은 멜라니가 생선을 자르는 데 사용한 칼의 한쪽에만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마리아에게 준 참치 조각에만 독이 있었던 거예요. 5는 25,000원, 그리고 25는 50,000원이에요. 만약 255를 사면 75,000원을 내야 해요. 여러분이 구매한 것은 무엇이고 이 한 아이템의 가격은 얼마죠? 여러분은 문 번호를 사고 있어요. 한 자리에 25,000원이에요. 여러분은 요트를 타고 전 세계를 항해하고 있었는데 끔찍한 폭풍에 휘말렸어요. 어느 순간 머리를 돛대에 부딪혀 의식을 잃어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렸을 때 친절해 보이지 않는 현지인들로 둘러싸여 해변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알고 보니 이들은 외부인을 싫어했어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3가지 선택권을 주었어요. 여러분을 타란툴라로 가득 찬 동굴로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을 노란 정갈로 가득 찬 구덩이에 던질 수 있어요. 아니면 배고픈 사자들을 만나도 돼요. 살아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타란툴라를 선택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에겐 무해해요. 미셸은 자기가 일하는 사무실에 위험한 범죄자가 몰래 들어왔다는 메시지를 건물 경비원으로부터 받았어요. 가능한 한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의 문이 동시에 열렸어요. 안에는 수상한 남자들이 있어요. 미셸은 어떤 엘리베이터를 선택해야 할까요? 미셸은 2번째 엘리베이터로 달려가야 해요. 범인이 방금 건물에 들어왔으니 위층에서 왔을 리가 없어요. 몇 시간째 운전 중인데 아직도 문명의 흔적은 없네요. 결국 길을 잃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여러분은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뭘 살 돈도 없어요. 갑자기 길가에 4개의 문이 보여요. 첫 번째 문 뒤에는 식수가 충분해요. 2번째 문 뒤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3번째 문 뒤에는 편안한 침대가 있는 아늑한 호텔방이 있어요. 그리고 4번째 문을 열면 현금 더미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문을 먼저 열 건가요? 여러분이 열어야 할 첫 번째 문은 차문이에요. 아침에 폴은 집 밖으로 나가 정원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거기에는 석탄 몇 조각, 당근, 그리고 목도리가 놓여 있었죠. 폴의 집 주변에는 울타리가 있어서 그 물건들을 거기에 둘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이게 잔디밭 한가운데에 나타났을까요? 밤에 따뜻해서 거기에 서 있던 눈사람이 녹았어요. 루카스 브라운 형사는 점점 더 많은 절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롱로드 대학에 초대됐어요. 일주일 만에 3명의 용의자를 찾았어요. 마지막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뭘 하고 있었죠? 브라운 형사는 그들에게 물었어요. 토마스는 저는 그날 없었어요. 차로 여동생을 음악 수업에 데려다줘야 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아만다는 전 발표를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라이언은 전 이번 여름에 부모님과 덴마크에 갈 거예요. 그래서 여가 시간 모두를 네덜란드어 배우는데 보냈던 거예요. 루카스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바로 알았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라이언이었어요. 덴마크에서는 덴마크어를 사용해요.
네덜란드어는 네덜란드의 공용어예요. 4명의 죄수들이 미술 수업을 들었어요. 그들은 매주 월요일에 공부를 했어요. 간수들은 그들을 미술실로 안내했고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죄수들을 수색했어요. 모든 죄수들은 자기 미술용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은 자기들 감방 안에 보관했었어요. 문제는 이 중 누가 탈출 확률이 높은가예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리고 답은 이 죄수예요. 미술용품을 옷을 초록색으로 칠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간수 같아 보일 거고 감옥에서 몰래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범죄자들이 비밀 금융 정보를 얻기 위해 3명의 은행 직원을 납치했어요. 은행원들은 바닥 높은 곳에 창문 하나만 있는 지하실에 갇혀 있었어요. 한 남자가 이 중 적어도 1명은 탈출해서 경찰에게 경고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남자들은 서로의 어깨 위에 섰었지만 위에 있던 남자의 손은 여전히 창문에 닿지 않았어요. 탈출하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중 키가 제일 큰 사람이 위에 올라가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팔이 더 길기 때문에 창문에 닿을 수 있을 거예요. Yeah.